자, 우리가 볼 내용은 일과 에너지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12페이지고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내용은 과학에서 얘기하는 일이라고 하는 친구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과학에서 얘기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우선 첫 번째로 힘의 방향으로 어떠한 물체가 이동하는 것이 바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케이? 아, 제가 지금 여기서 강의하고 있는 것도 일이죠. 이거는 과학에서는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오케이? 과학에서 얘기하는 일과 실생활에서 얘기하는 일에 대한 차이점도 한 가지는 시험 문제에서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거 하나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을 직접 측정을 한번 해볼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일의 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일의 양에서 가장 중요한 거, 이거 밑줄 쳐주세요. 뭐냐? 과학에서 얘기하는 일의 양을 측정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힘의 방향과 그 다음 이동 방향이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일의 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시겠죠? 두 번째로 이 일의 양을 기호로 표시할 때가 있어요. 이거 둘 다 기억해야 돼요. 기호로 표시할 때 얘들아, 일은 0으로 뭐니? 무슨 알파벳으로 시작해? W. 그래서 일은 기호로 쓰면 W예요. 그리고 과학에서 얘기하는 힘은 F, force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동 방향은 S라고 이야기하므로 일은 W는 FS로 표현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 우리가 이걸 측정할 것이라고 했죠. 그러므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단위가 필요할 거야. 단위. 자, 우리가 일에서 얘기하는 단위는요, J라고 쓰고 읽을 때는 줄이라고 읽어줍니다. 오케이? 네. 그 다음 우리 힘의 단위는 뭐니? 힘의 단위 N, 뉴턴이라고 읽죠? 그리고 이동 거리는 미터로 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저 줄, 1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1줄은 우리가 어떠한 물체를 1뉴턴의 힘으로 얼마 이동시킨 거야? 1m 이동시킨 것을 우린 통틀어서 1줄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됐죠? 자, 가장 중요한 거 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힘이고요. 지금도 이 힘을 작용받고 있습니다. 중력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힘인 중력과 관련된 일의 양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중력과 일의 양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볼 건데, 자, 여러분, 중력과 일의 양은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한 가지의 공식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는 어떠한 물체가 중력에게 받는 힘의 크기를 알아야지만 일의 양을 구할 수 있겠지. 자, 중력의 크기, 우리 뭐라고 불렀어? 무게라고 불렀어요. 뉴턴 맞아요. 네, 무게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는 중력과 일의 양에서 힘의 크기라고 하는 것을 무게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그럼 이동 방향, 이동 거리는 얼만큼 이동했다고 생각해야 돼? 바로 들어 올린 높이라든지 혹은 떨어뜨려야 되는 그 높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중력과 일의 양에서는요, 중력 곱하기 높이, 이 공식 하나만 기억하셔도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얘들아,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야. 우리 무게는 어떻게 구하죠? 왜 아무도 대답을 못하죠? 아하, 질량 곱하기 9.8이죠. 질량 곱하기 9.8입니다. 이게 바로 무게예요. 그럼 여기다가 마지막으로 높이까지 곱해주는 게 바로 무엇이다? 중력과 일의 양을 구하는 공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됐죠? 자, 네 번째로는요, 일의 양이 0인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볼 겁니다. 오케이? 일의 양이 0인 경우. 일의 양이 0인 경우예요. 자, 생각 한번 해볼게요. W는 FS입니다. 즉 힘의 값이 0이거나 이동거리가 0이면
당연히 1의 양도 0이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경우는 F 값이 0인 경우예요. 즉 힘을 가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자, 우리가 힘을 가해주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게 있냐면 이거 별표 무조건 필기해 두세요. 등속운동이에요. 등속운동. 속력이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는 그 운동을 우리는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S가 0이다. 즉 우리가 힘을 겁나게 막 가해주고 있는데 이동하지 않아.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 벽 같은 거 밀어버릴 때. 그쵸? 벽을 밀 때. 자, 마지막 케이스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칠판 보세요.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정확히 일치해야 해요. 그쵸? 그러면 당연히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일치하지 않으면 일을 하지 않는 것일 텐데 여기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힘의 방향과 그 다음 이동 방향이 맞아요. 서로 수직일 때는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케이? 이해하셨죠? 대표적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것은 뭐가 있냐면요. 어떤 물체를 들고 옮길 때를 이야기합니다. 들고 옮길 때. 자, 근데 얘들아 이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내가 만약에 바닥에 있는 어떠한 물체를 들고 나서 옮길 거야. 그럼 이건 일을 한 걸까 안 한 걸까? 이건 일을 한 거죠. 들어 올리긴 했으니까. 중력과 일회양이라는 것으로 들어 올리긴 했으니까. 근데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이미 들고 있는 상태에서 옮길 거야. 이건 일을 한 거야 안 한 거야? 이건 안 한 거예요. 오케이? 정확하게 구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시험 문제 유형은 바로 계단이에요. 계단. 자, 계단이 왜 자주 나오냐면은 그림으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계단이 이렇게 있어요. 자, 아래쪽에 있는 공을 우리가 위쪽으로 이렇게 옮길 거예요. 그럼 이 공은요, 오른쪽으로도 이동을 할 것이고요, 위쪽 방향으로도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쵸? 이해됐어? 그럼 내가 이 공을 굴리는 게 아니고 들어서 옮길 거지. 그치? 그럼 첫 번째, 내가 이 공이 실제로 이동한 방향은 어디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일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동 방향은 어디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A예요, B예요? B죠. 왜? 내가 이 공을 A 방향으로 밀었어? 들고 이동한 거잖아. 그쵸? 그리고 이동 방향은 B라고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공에 내가 한 일의 양을 구하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 공이 가지고 있는 무게에다가 이동한 방향인 B를 곱해줘야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네, 좋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이 일의 양을 다른 표현 방법으로 할 때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그래프로 할 때가 있는데 힘과 시간을 가지고 만드는 그래프로 설명할 때가 있어요. 힘, 시간 그래프로 설명할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곤 합니다. X축에 시간이 들어가고 Y축에 힘이 들어가요. 힘이 일정하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시간과 힘을 곱한 게 뭐예요? 바로 일의 양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케이스에서 파악할 수 있는 것 첫 번째는 무엇이냐? 그래프 아래에 넓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다? 바로 일의 양이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아시겠죠? 하지만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시험 문제에서 힘을 점점점 증가시키는 이렇게 1차 함수 그래프가 나타날 수도 있고 반대로 이렇게 떨어뜨리는 그래프도 나올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럴 때는 그래프 아래 넓이 어떻게 구해야 돼? 삼각형의 성질도 그렇지 2분의 1 해줘서 삼각형의 넓이도 구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삼각형의 넓이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까지 말씀드릴게요. 여기까지 됐나요? 좋아요. 자, 그 다음은 6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에너지라고 하는 친구예요. 자, 에너지는 간단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해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여러분 생각을 곰곰이 한번 해보자.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많거나 크면 일도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치? 그래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첫 번째 내용이 바로 이거야. 그러면 에너지의 양이 많으면 그만큼 일이라고 하는 것도 많이 할 수 있겠네? 너무 당연한 내용이겠죠? 두 번째, 그 다음 중요한 거, 에너지도 우리가 측정을 하죠? 그럼 그에 필요한 단위가 있을 거야. 에너지의 단위는 뭐게? 줄이에요. 아우 좋아. 줄이야. 어때? 일의 양의 단위랑 정확히 일치하지 않아? 정확히 일치하지. 그래서 에너지랑 일의 양은 같다라고 보기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그냥 같다라고 보는 게 더 편할 겁니다. 됐죠? 그 다음 세 번째로 이 에너지라고 하는 친구는요 전환이 돼요. 바로 이 에너지는 결국에 일의 양으로 전환이 되고요. 이 일의 양은요 그대로 에너지라고 하는 형태로 전환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조금 이따 공부하겠지만 얘한테 일을 했어. 그래서 여기까지 들어 올렸어. 그럼 이 높이에서 이 분필은 어떤 에너지를 가지게 되는 거야? 위치 에너지를 가지게 되겠지. 그럼 이 위치 에너지를 가진 분필이 땅 떨어지면서 바닥에 박혀있던 나무를 쾅 하고 떨어뜨려 박아요. 그럼 그 나무 도막은 박히겠죠. 힘의 방향, 아래 방향. 이동 방향도 아래 방향. 일을 한 거야, 안 한 거야? 한 거네. 그치. 그래서 에너지가 일을 하고 일이 에너지를 만드는 것이 되겠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좋아요. 한번 싹 지워보고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한번 공부해 봅시다.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우리가 배울 내용은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입니다. 위치 에너지. 여러분,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합니다. 그 높이가 가지는 에너지를 우린 통틀어서 위치 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케이? 자, 그럼 우리는 이 위치 에너지를 어떻게 구하게 되는 것인가? 공식은 아까 얘기했던 중력과 일의 양을 구하는 공식과 똑같아요. 어떻게 구했어? 9.8 mH로 구했습니다. 자, 우리 그럼 여기서 이제 미지수 한번 확인해 봅시다. 첫 번째, 이 m이라고 하는 문자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이냐? 바로 질량이에요. 여러분, 질량의 단위로 우리가 주로 뭐 쓰느냐? 킬로그램 쓸 겁니다. 여러분, 1kg은 몇 그램? 1000g. 만 g이라고 해서 틀렸던 애들이 몇 명 있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H가 의미하는 것은 높이예요. 여러분, 우리가 높이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단위는 바로 미터를 사용합니다. 즉 킬로그램과 미터로 나왔다는 거, 이거 두 가지만 놓고 보더라도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다? 단위 가지고 여러분들을 골탕 먹일 거예요. 즉 단위 변환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 내용일 것 같습니다. 됐죠? 두 번째, 지금 공식을 보셔도 딱 감이 오시겠지만 질량과 높이가 뭐 분모 분자에 맞게 가 있어? 아니면 그냥 곱해져 있어? 그냥 곱해져 있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위치 에너지는 그냥 곱해져 있는 질량과
마찬가지로 그냥 곱해져 있는 높이에 어떤 관계를 보이고 있죠? 그냥 곱해져 있으니까 비례할 거야. 그래 안 그래?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질량이 처음에 비해서 2배로 증가한다면 전체적인 에너지 값은 몇 배가 되겠까요? 2배로 늘어나겠죠. 그럼 질량 값이 처음에 3배가 된다면 전체적인 에너지 값은 몇 배가 될까요? 3배가 될 거예요. 그 다음 높이 값이 처음에 2배로 증가한다면 전체적인 에너지 값은 몇 배가 될까요? 2배. 높이 값이 처음에 3배로 증가한다면 전체적인 에너지 값은 몇 배가 되겠어요? 3배가 되겠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이 위치 에너지를 배우기 직전에 배웠던 것이 바로 일회양이었죠. 근데 그 일회양에서 우리가 에너지도 배웠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일회양이 에너지로 바뀌고 에너지가 일회양으로 바뀐다라고 이야기했지.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공식도 하나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 9.8mH는 에너지죠. 근데 이것이 결국에 무엇으로 바뀔 수 있다? 일회양이라고 하는 F 곱하기 S라고 하는 형태로 전환이 가능하다. 이것도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됐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셔야 될 것 첫 번째, 질량 물어보실 거고 높이 물어볼 거고 힘의 크기 물어볼 거고 이동 거리도 여러분들이 직접 구해야 합니다. 됐나요? 이거 정말 중요한 내용이야, 얘들아. 알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내가 뭐 질량이랑 그런 거 아무것도 안 줬는데 어떠한 높이에 있는 추가 나무 도막에게 100줄만큼의 일을 했어. 그럼 이 추가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 값은 얼마일까요? 야, 100줄이죠. 왜? 일의 양이 그대로 뭐가 될 거니까? 위치 에너지가 될 거니까. 즉, 그 높이에 있던 추가 100줄만큼의 일을 했다면 이 100줄이 곧 무엇이다? 위치 에너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저거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됐나요? 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운동 에너지입니다. 운동 에너지. 여러분, 우리 운동이라고 하는 것 저번 시간에 뭐라고 배웠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새끼들 아무 대답을 못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위치가 변하는 거죠. 그렇죠? 즉 시간과 위치 혹은 거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뭐가 존재한다? 속력이 존재한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요, 속력을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속력이 가지는 에너지 값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위치 에너지도 운동 에너지도 질량을 곱해야 되기 때문에 속력만이 곧 바로 그 에너지는 아니긴 하지만 그냥 쉽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는 이 운동 에너지를 구하는 공식은요, 조금 다르게 생겼어요.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하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뭘 의미하는지 확인은 해야지. 질량값은 똑같아요. m이라고 하는 문자가 질량을 의미하고요. 우리가 질량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단위는 킬로그램인 것도 동일합니다. 두 번째, V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속력일까? 속도일까? 속력이에요. 네, 그거 중요합니다. 속력이에요. 자, 단위로 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은 미터 퍼 세컨드예요. 아까 이거 개 많이 들렸죠? 누구야? 근데 정말 다행히 운동의 에너지에서 속력은 단위 변화는 안 내요. 얘는 고정시킬 거예요. 네, 다행히 얘는 안 나올 거다. 킬로미터 퍼 아워로는 안 나올 거다. 긍정적이죠? 상대적으로. 다행입니다.
안 낼 거야. 시험 문제가 거의 안 나와. 내면은 뭐 못해 너네? 더 깊게 못해? 그냥 싸우러 와요. 알았어. 죽방 한 대 치고 와. 내가 있다고 하지 말고. 자, 그 다음 이 운동 에너지도 지금 질량과 속력의 제곱이 그냥 곱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도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냐? 첫 번째, 질량에 비례하겠죠. 그쵸? 근데 중요한 거, 또 누구랑 비례한 거야? 그렇지,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 거다, 얘들아. 이거 꼭 필기해 두세요. 여기에 비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운동 에너지에서 질량 값이 처음에 2배로 증가했어요. 그럼 에너지 값은 몇 배가 될까요? 2배. 질량 값이 처음에 3배가 됐어요. 에너지 값은 몇 배가 될까요? 3배. 잘했어요.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그 다음 속력의 제곱이 2배가 되었어요. 그럼 에너지 값은 몇 배가 될까요? 2배가 돼야죠. 뒤져 진짜. 속력의 제곱이 3배가 됐어요. 에너지 값 몇 배가 될까요? 3배가 돼야 될 거야. 근데 얘들아, 속력이 2배가 되면은 에너지 값은 몇 배가 되겠다? 4배가 되겠다. 진짜 가만 안 둔다. 속력이 3배가 되면은 에너지 값은 몇 배가 되겠다? 9배가 되겠다. 가만 안 둬. 자, 세 번째. 얘도 결국 에너지라고 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일회양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도 결국에는 2분의 1 m v 제곱이라고 하는 이 운동 에너지의 공식이 그대로 일회양을 구하는 공식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공식을 보고서 파악해야 될 것, 질량값 물어볼 거고요. 중요한 거 속력의 제곱도 물어보겠지만 그냥 속력도 물어보겠죠. 너네 설마 쌤 저 루트 씌울 줄 몰라요. 이지랄 하진 않겠지? 그러면 국어 두 번째는 F값 물어볼 거예요. 그 다음은 이동 거리 물어보겠죠. 근데 한 가지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요. 운동 에너지 구할 때 주로 시험 문제에서 이런 말 나올 겁니다. 마찰 무시한다. 오케이? 마찰을 무시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요. 결국에 F 값은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F는 우리 생각하지 않겠다. 이 말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요것도 하나 머릿속에 넣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어떠한 수레가 떼글떼글 굴러가다가 나무 도막에게 50줄만큼 일을 했어요. 50줄만큼 일을 했어요. 그럼 그 나무 수레가 가지고 있었던 운동 에너지 값은 얼마겠어요? 그렇지, 50줄이겠죠. 요거까지 머릿속에 넣을 수 있으면 완벽합니다. 됐죠? 강의 여기까지. 문제 풀어보시죠. 문제 풀어봐 이제.